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생성형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이 생성형, 그러니까 인공지능, 여러분 보시면은 느낌이 들겠지만 좀 얘기를 드리고, 뒷부분은 설계, 설계가 뭐고, 생성형이 붙은 설계는 또 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서 뭐 어떻게 길게 얘기해야 되나 짧게 얘기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그냥 다시 한번 다 알더라도 한번 보면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이제 제목인데,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안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기계학습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데이터들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뭐 반대 개념 물리적인 거일 거고 데이터에.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무엇인가 하여튼 작업을 하고 싶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분류를 해보자면은 모델을 만드는 첫 번째가 있겠죠. 어떤 정답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오늘 저녁에 저 사람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알아내는 거죠. 일종의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어떤 입력을 넣으면은 출력이 나오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지도 학습이라고 하고, 그런 거 출력 없이 그냥 입력만 가지고 여러분이 어제 무슨 물건을 샀는지 그런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여러분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패션에 관심이 있는지,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분류를 하거나 또는 압축을 하거나 그런 작업을 하는 거를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고, 강화 학습이라는 거는 게임이죠. 그냥 게임 생각하면 이거는 바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게임을 어떤 순서대로, 어떤 시퀀스를 얘기하면 순서대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것에 대한 학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기계학습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냐? 결국에는 돈을 벌어주고 있는 거죠. 비즈니스화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산업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학문적인 호기심만으로는. 그럼 어디서 비즈니스화가 일어나고 있냐?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컴퓨터 비전, 사람이 어떤 걸 보는 거, 보고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인공지능, 이런 기계학습이 해주고 있다. 또는 자연어 처리, 이런 두 개에서 비즈니스화, 어떤 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가장 큰 분야가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다루는 거죠. 이미지를 인간이 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어떤 작업을 해주는 거죠. 약을 분류하고, 오늘도 봐도 약을 막 인간이 하나하나 보면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각 이미지 가지고 다 분류를 해주고, 운전하는 것도 저희가 다 보면서 운전을 하는데, 다 이런 거를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인간이 해야만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런 기계학습이 대신 해주면서 그거에 관련된 산업, 어떤 비즈니스, 돈을 벌어주고 있는 부분이겠죠. 이 그림에서처럼 이게 고양이네, 그런 어떤 분류를 해주거나 여기에 뭐가 있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눠주고 세그멘테이션 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해주게 되죠. 이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쓰는 게 여러분이 많이 들었듯이 합성곡 신경망이라고 하죠. 합성곡 신경망,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수업에서 열심히 배우겠죠. 두 번째는 자연어 처리라고 하죠. 자연어 처리. 텍스트에 대한 거죠. 텍스트, 자연어, 어떤 저희가 쓰는 말이라든지 텍스트에 대해서 인간이 하는 것처럼 어떤 분류를 하거나 요약하거나 또는 번역을 해주거나 이런 일을 해주는 게 있겠죠. 여러분 다 쓰고 있는 챗GPT 같은 저런 걸 통해서 어떤 글을 다루는 거, 저희의 말을 다루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해주면은 저희가 상당히 어떤 업무적인 효율성이 향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생성을 해준다, 새로운 결과를 내준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줄 수 있고 어떤 텍스트도 만들어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해주면은 저희가 해야 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실제로 어떤 발표 자료, 제가 이 발표 자료 만들 때도 사실 그림을 찾는데 엄청 시간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발표 자료 만들 때도 그러죠. 적당한 그림 찾으라고 막 키워드 넣고 찾아보고 막 그림 막 이렇게 막 바꿔주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해준다면은 얼마나 좋을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 같은 거 쓸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특히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이메일 쓰기,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대신 해주면 너무 편하죠. 그래서 저희의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뭐 여러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서 요 생성형이라는 게 어쨌건 돈을 벌어주고 있다. 산업화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계 뒷부분으로 와서 이제 설계 쪽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죠.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저희 로봇, 기계, 공학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항공기 사업, KFX 사업, 저희 전투기 만들고 있죠. 지금 만들어서 지금 시험하고 있죠. 그 사업을 어떤 순서대로 개발을 했는지, 그리고 자동차를 보통 만들 때 어떤 순서대로 만드는지를 살펴보면은 좀 뭐 이 산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 위에 항공기를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 요구사항, 어떤 요구사항, 이 체계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설계라는 걸 하고 C 제품을 만들게 되죠. 그다음 만든 다음에 뭐 하죠? 계속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면서 계속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항공기를 만들게 되면은 결국 세 가지를 하는 거죠. 맨 처음에 하는 이 요구사항 보는 거, 이제 기획이라고 하죠. 기획, 플래닝, 기획하는 거, 또는 설계하는 거, 또는 테스트하는 거. 세 개 중에 크게 보자면은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회사 가면은 어떤 제품을 만든다 하면은 자동차도 비슷합니다.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라는 걸 하고 열심히 테스트하죠. 특히 자동차는 수만 대, 수십만 대를 만들기 때문에 양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수십만 대 만들려면. 그래서 양산을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막 거치게 됩니다. 이 항공기랑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어쨌건 산업적으로 각 산업마다 다른 측면이 있지만, 어쨌건 여러분이 하는 일은 기획, 설계, 아니면 테스트입니다.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설계에 대한 부분이죠. 결국에 설계. 이 설계가 뭔지,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심플하게는 어떤 요구 조건이 있을 텐데 그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부품, 파트라든지 크게 보자면 시스템, 뭐 장치, 뭐 컴포넌트 이런 것들을 뭐 계획도 하고 만들고 뭐 어쨌건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거를. 그 중에서도 이제 상세 설계라는 부분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부품의 크기라든지 형태, 재료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로 만들어야 돼? 재료 뭐로 하고 어떻게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상세 설계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을 요구를 하겠죠. 이게 여러분 비용이라고 하면은 결국 인력 비용이 가장 클 텐데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을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제품의 성능을 결정을 하게 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이 제품이 제대로 동작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 들어봤겠지만 컴퓨터를 이용해서 CAD라고 해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예측을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거를 CA라고 하고, 제작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고,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요 세 가지 일을 하게 된다. 설계를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성능에 대한 해석, 또는 제작을 하거나 요 세 가지를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중심을 두고 있는 건 이 전산 해석, 이 CA라는 건데, 이 CA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성능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역학 과목 수업을 왜 듣고 있냐? 요거 하려고 사실 듣고 있죠. 다 보면은 이렇게 만들고 형상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입력을 넣으면은 어떻게 성능이 나오지? 성능이라고 하면은 속도가 얼마나가 나올 것이며, 얘가 스트레스가 얼마 돼서 응력을 얼마나 많은 힘을 버틸 수 있을 것이며, 진동 성능은 어떻게 되고, 열은 과연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 것이고, 다 이런 성능들을 예측을 하는데 어떤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컴퓨터로 풀어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방정식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정식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고, 이 방정식이 뭐냐? 그리고 여러분 손으로 열심히 풀고 있죠. 그거를 열심히 시험에서 이렇게 손으로 막 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 실제 제품 만들 때 가면 다 컴퓨터에서 하지 손으로 하는 거 사실 많지는 않죠. 손으로는 한계가 있고 감을 익히기 위한 거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전산 해석에 좀 더 얘기를 했고, 이 설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패 사례들, 저희 공학적인 실패 사례들을 한번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의사가 잘못하면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공학적으로도 실패하면은 정말 많은 생명과 어떤 재산이 왔다 갔다 거리게 되죠. 대표적으로 요 타코마 다리, 요거 많이 들어봤죠? 사실 타코마 다리 요거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붕괴된 여기에 하중이 계속 왔다 갔다 공탄성, 사실 요 왜 부러졌냐면 공탄성, 사실 바람에 의해서 계속 하중이 왔다가 사라졌다가 왔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반복 하중이 일어나면서 피로 파괴가 일어나면서 붕괴했던 사건. 그리고 요 구조 설계,
여러분들 정력학, 구조역학에서 배우는 건데, 이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하중이 2배가 걸리게 된 거죠. 하중이 2배가 걸리게 돼서 못 버티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고, 요 챌린저 폭발 사고는 날씨 때문에 오링, 이 로켓 부스터에 오링이 파손이 되면서, 이런 폭발 사고도 일어났었습니다. 또 최근에, 다 사실 옛날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고, 최근에 가장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게 보잉 737에 대한 사고들이죠. 사실 이 문이 날아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왜 일어났냐 보면은 보잉에서 개발비를 줄이기 위해서 경험이 많은 한마디로 인건비가 비싼 설계자들을 다 자르고 경험이 없는 설계자에 의존하고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지나친 소프트웨어에 의존을 하는 설계, 지나친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를 막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계속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보잉에서. 이 설계라는 거는 사실 인공지능에서 아까 얘기한 영상 텍스트는 되게 허용적이죠, 실제로. 여러분 챗GPT에서 좀 이상한 말 써도 그냥 내가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죠. 영상도 마찬가지고, 좀 이상하게 어디 숨어 있어도. 그렇지만 이 설계 결과는 그런 실패를 허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실패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단계가 있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인증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생성형 설계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생성형 설계. 이 개념을 살펴보면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최적의 어떤 설계 형상, 아까 전에 상세 설계 이런 형상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이런 최적의 형상을 찾아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생성 설계는. 그래서 이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설계안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 설계안들을 막 만들어내고 설계자가 설계안을 검토하고 미세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요거까지도 빼면 좋겠죠, 사실. 요거까지도 빼고 아예 그냥 컴퓨터가 설계 다 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재앙적인 사건이 나거나 또는 실패하거나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아무도 안 쓰려고 그러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자가 결국에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까지는 거쳐야 된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기존의 인공지능, 기계학습, 인공지능 아니고 기계학습처럼 데이터에 기반한 건 아니고 물리적인 지배방정식에 기반해서 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분야에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러한 형상들을 만들어내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별로 성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리적인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저희가 어떤 모델이죠, 일종의 모델이 있으면 사실 인공지능을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모델이 없어서 인공지능을 쓰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어디에 있는데 모델이 없는 거죠. 오늘 저녁에 뭘 먹고 싶은지, 거기에 대한 물리적인 모델이, 그런 모델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인공지능이 효과적인 거지, 이미 모델이 있는 거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다는 건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물리적인 정보를 이용을 하는 게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고 있는 어떤 지배방정식, 어떤 물리적인 어떤 지배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이런 형상들을 도출을 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물리적인 지배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사실 핵심적인 어떤 개념은 이제 요 뒤에 나왔듯이 이런 픽셀이나 복셀로 다 나누는 거예요. 어떤 공간을 다 나눈 다음에 이 픽셀이나 복셀, 이 공간, 어떤 하나의 조그마한 공간이 어떤 재료가 될지를 알고리즘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해하기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는 거랑 똑같죠. 이 그림에서 얘는 검은색 픽셀, 얘는 하얀색 결정을 하는 거죠. 알고리즘 돌려가지고 어디 부분에 고체가 있고 어디 부분에 형상이 있으면 좋을 것인지, 어디는 비워두면 좋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런 알고리즘,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최적의 형상을 물리적인 지배방정식을 이용해서 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이 2장인데, 결론적으로 전통적으로 저희가 설계하는 아까 기획 설계, 테스트 중에서 많은
저희 엔지니어들이 저희의 시간을 바치고 있는 이 설계를 보면은 이 설계자의 이론적 지식이 뭐예요? 여러분 수업에 들은 거죠. 수업에서 열심히 문제 풀고 시험 보고 그 지식하고 경험. 근데 갔더니 마음대로 설계 못하게 하죠. 위에 선배들이 예전에 1세대는 이렇게 만들었고 2세대 이렇게 했다 실패했고 3세대는 이렇게 했다 별얘기 다 하죠. 그런 경험에 의존해서 설계한 이번에 만드는 차는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금 바꿨는데 그게 제대로 될까? 해석도 해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성능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또 만들어서 확인도 해보고 이런 지금 설계 과정을 거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사실 이 시뮬레이션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실 변화가 일어났죠. 이 시뮬레이션 얻기 전에는 다 만들어서 확인했어야 됐거든요. 아니면 직관에 의존하거나. 근데 지금은 시뮬레이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나마 엄청난 어떤 비용의 저감과 시간 단축, 차라든지 개발의 단축이 가능해졌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 이 과정을 최대한 없애고 싶은 거죠. 이 과정을. 설계자가 경험에 의존하거나 어떤 이런 것들, 왜냐 계속 뭐 은퇴하면 없어지고 사실 아니면 새로운 어떤 걸 만들고 싶고 그렇다면 결국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물리적인 어떤 전산 해석 이런 거에 기반을 해서 설계 결과가 딱딱 나오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그거를 검토를 해보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싶은 게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설계의 자동화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화되어 있냐? 를 생각해보면 설계가 자동화되어 있지 않죠. 생산은 엄청나게 자동화되어 있죠. 실제로 공장 한번 가보면은 사람이 쓰는 게 조금 있죠. 그 조금 있는 것도 지금 로봇으로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계속 결국에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동화하고 사람이 더 이상 노동을 안 할 것인가. 그럼 설계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저희는 이제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런 시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설계자들이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저희가 빨리 퇴근하고 어떻게 하면 저희는 검토만 빨리 하고 퇴근하고 이런 컴퓨터가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그 방향이 결국에 이 생성형 설계의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아까 얘기한 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특히나 사실은 물리적인 부분이야. 사실 물리적인 부분,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우는 부분이야 상당히 쉽죠. 근데 실제로 설계에 가면은 이거 어떻게 만들죠?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얘기죠. 실제로 저기 협력회사 가서 이게 과연 만들어질지, 이게 얼마로 나올지, 어떻게 아니면 실제 사용하면서 문제가 없을지 이런 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 설계에 다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물리적인 것만 가지고는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또 데이터가 다 들어와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설계를 자동화한다. 더 이상 사람이 조금만 일하고 컴퓨터가 많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제품의 방향은 다 소비자 맞춤형, 커스터마이즈된 사람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게 여러분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빠르게 제품이 나오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위해서는 설계가 자동화돼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소품종의 다품종의 소량 생산이 가능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20분을 딱 맞게 했네요. 네.